자, 그러면 이어서 인터넷 게임 부문의 베스트 애널리스트시죠.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창건 연구위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실 주제는 이제는 네카엔이 주도주라는 주제입니다. 네네. 예, 한번 말씀 듣고 얘기 나누시죠. 네, 뭐 네카인이 주도주가 된 지는 20년 정도 됐고요. 사실 주가는 계속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궁금하신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어느 분 붙잡고 물어봐도 아마 많은 국민들이 네이버 카카오 정말 좋은 회사고 잘하고 있고 잘 할 것 같고 뭐 나도 샀고 내 동생도 샀고 많이 갖고 계신데 그러니까 저한테 요즘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도대체 어느 정도 네이버 카카오가 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주가 수준이고 뭐 산업이나 기업의 성장 단계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상당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NC가 실제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산업의 사이클, 뭐 주가의 단계 한번 그런 것들을 제가 나름 정리한 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쨌든 저희가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회사들을 인터넷 기업들을 보는 하나의 좀 뭐랄까요? 그림인데요. 아시겠지만 지난 20년 동안 네이버 카카오 뭐 계속 성장했고 우리 삶에 가장 많이 바뀐 게 모든 것이 인터넷을 통하든 인터넷화되든 뭐 인터넷이 우리 삶에 다 들어온 부분인데요. 근데 앞으로 10년도 계속 그럴 거라는 건 누구라도 동의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는 더 인터넷 의존적인 그런 삶을 보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광고든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특히 코로나를 통하면서 이제 단순하게 뭐 광고나 전자상거래 말고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조차도 모든 게 다 인터넷화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아직도 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되게 초기 산업의 약간 진입기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2, 3년 동안 계속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던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데이터가 중요해요. 그리고 AIA 뭐 이런 AI 이슈가 있는데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데이터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뭘 보고 찾고 누구랑 대화 나누시고 뭐 메일 보내시고 사고 팔고의 모든 것들의 흔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결국은 뭐 분석하는 툴이 AI라는 소프트웨어인 거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어쨌든 그런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뭐 네이버, 카카오 정도가 이제 있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단계로 보시면은 그것들을 이용해서 막 이제 수익 모델을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서비스 개인화해서 타겟팅 광고, 뭐 C2C 플랫폼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마 이제 지난 2년 정도에 뭐 100건 이렇게 아마 지나쳤었겠지만은 많은 변화 중에 하나가 2019년도에는 카카오 채팅 탭 맨 상단에 그 비즈보드라고 하는 이제 없던 광고가 이제 하나 생긴 거고요. 작년에는 네이버의 검색창 바로 밑에 이제 또 스마트 채널이라고 하는 또 없던 광고가 생긴 건데요. 근데 그거는 단순하게 그냥 뭐 광고 지면이 늘어난 게 아니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이용자 형태를 분석하셔서 원하는 광고주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노출시켜주는 경로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령이라든지 사는 지역이라든지 성별이라는 것들 이런 등등을 통해서 그런 타겟팅 광고가 사실 네이버 카카오의 작년 재작년에 이제 실적을 많이 올렸던 부분이 있고요. 여기 C2C 플랫폼이라고 또 되어 있는 부분도 뭐냐면은 작년 재작년에 사실 더 네이버가 전자상거래 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고 더 많이 쓰시게 된 이유는 네이버에 수억 개의 상품이 올라가 있습니다. 수천만 명이 물건을 뭐 많이 사시죠. 자, 그거를 매칭시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소개시켜주고 판매자가 원하는 경로를 통해서 팔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이제 C2C 플랫폼이라는 이제 단계가 진행이 된 건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핀테크라는 것도 단순하게 뭐 송금하는 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성향을 파악하셔서 신용도 분석해서 돈도 빌려드리고요. 적합한 보험 상품을 갖다가 찾아주신다든지 적합한 투자처를 찾아주시는 이런 사업은 아직 뭐 이제 하려고 하나요? 이제 초기 단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모빌리티라고 해서 결국은 뭐 원하시는 뭐 택시 기사님이라든지 렌트카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소비자한테 이렇게 매칭시켜주는 비즈니스도 뭐 이미 많이 보편화됐지만 사실은 뭐 다 느끼시겠지만은 뭐 그렇게 많이 진행된 상황은 아니고 결국은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AI라는 걸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구간인데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뭐 많이 진행된 상황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고요. 좀 재미있는 회사를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면 이 스티치픽스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한 10배 정도 올랐죠. 근데 뭐 주가 오른 워낙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기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뭐 알고 계신 분 아시겠지만 옷을 골라주는 회사입니다. 그냥 옷을 골라주는 게 아니라 소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랑 코디, 전문 코디를 통해서 내 취향이라든지 내 체형이라든지 뭐 가격대를 입력하시면은 옷을 5개를 집에 보내주세요. 보내줍니다. 보내주고 그중 하나도 안 사도 되고요. 하나도 뭐 다 반품을 해도 되고 5개를 다 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작년하고 보시면 갑자기 주가가 급등한 구역이 보이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실적 발표 때인데요. 어닝 서플라이즈가 나면서 하루에 주가가 40% 올라갔죠.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가 뭐 데이터 분석 4차 산업혁명이 왔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 분석이라는 툴을 통해서 적합한 상품을 소개시켜주고 구매자들이 만족하시면서 구매로 이어져서 소위 어닝 서플라이즈가 나는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편적인 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네이버라는 회사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많은 실제로 네이버의 매출 구성이 많이 바뀌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네이버를 매일 쓰시고 카카오를 매일 쓰시지만은 실제로 네이버가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게 우리가 돈을 안 내기 때문이죠. 내가 내시면 아마 잘 아실 건데 아마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콘텐츠 쪽 웹툰 같은 거 구매하시는 분들 빼고 나면 나랑 상관없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광고주가 돈을 내시거나 판매자가 돈을 내시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2019년까지 네이버는 검색 광고와 매출의 반이었고요. 성장 사업이라고 하는 커머스라든지 핀테크 부분이라든지 콘텐츠 부분이 반대 반이었죠. 근데 이제 검색 광고는 성장률이 뭐 한 자릿수밖에 안 됩니다. 이미 올 20년 된 산업이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성장 사업부가 50-60%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2020년도는 이제 검색 사업이 준 게 아니고요. 빠르게 성장하는 성장 사업부 비중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매출 성장률은 더 높아졌고요. 작년 2020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한 분기에 거의 28% 이상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자, 보시다시피 올해는 기존의 저성장인 검색 광고 성장 사업부가 더 매출 비중이 줍니다. 그리고 성장 사업부 비중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기타로 표기되어 있는 뭐 제페토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 보시면서 아시겠지만은 네이버는 일단 지금 사업 구조로 보더라도 되게 턴어라운드 플러스 이제 조금 매출 자체가 좋게 올라갈 수 있는 해가 올해 정도 내년까지다라고 뭐 더 이상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카카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카카오에 보시면 이게 카카오의 매출 구성인데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포털비즈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다음이고요. 게임 아직 카카오 게임이고, 뮤직은 멜론, 그리고 IP 비즈니스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카카오 캐릭터 있는 상품 이런 것들인데요. 자, 그런 것들이 매출의 60%였고 성장하는 톡비즈, 즉 카카오톡에서 하는 비즈니스, 유료 콘텐츠나 모빌리티라든지 페이 같은 신사업이 매출 비중이 40%, 그러니까 약간 저성장하는 기존 사업이 60%였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이제 5대5가 되면서 매출 성장률은 많이 올라가게 됐고요.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YoY 성장률이 이제 40% 이상이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카카오도 올해가 작년보다 더 높은 성장률로 갈 수 있는 구조적인 상황이고요. 역시 여기 뭐 기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또 이 인터넷 사업은 기존의 제조업체랑 다르게 대부분이 매출이 수수료죠. 광고 수수료, 뭐 판매 수수료 이런 부분들은 원가 구조가 아주 좋죠. 즉 뭐 적자를 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이 지나면 소위 이제 BEP를 넘어서는 수익성 커브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되게 수익성 자체도 급격하게 좋아지는 구간이 들어갈 것 같고요. 이미 카카오는 작년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기대컨대는 네이버도 아마 올해도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마 많이들 이제 아시겠지만은 아마 2분기부터 시작해서
이미 쿠팡은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고요. 작년에 카카오 게임즈가 있고 카카오페이, 뱅크, 뭐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재팬, 그리고 뭐 크래프톤 또 뭐부터 이제 인터넷 게임 기업들 IPO가 예정이 돼 있고요. 내년도 내후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런 결국은 이런 재평가, 자산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들도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산업에 대한 또 시각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게 보는 산업 중에 하나가 게임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게임 산업의 본질은 흥행이었죠. 언제 신작 나와요? 이게 대박 나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3년, 4년, 5년, 10년이 지날 때 가장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하루에 뭘 하고 보낼까.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마 뭐 고령화가 돼서 시간이 많으시든 아니면 뭐 좀 로봇이 우리 삶을 대체해서 시간이 많든 아니면 뭐 정말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직업이 없어서 시간이 많던 이제 뭔가 보내야 될 게 많은데요. 그 중에서 뭘 하고 가볼까를 아마 상상해 보시면은 게임하고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산업에 대한 평가가 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밌는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게 이제 게임 그러시면 떠오르시는 게 공부 안 하는 애들. 뭐 이런 거 생각하실 건데요. 뭐 리니지 아시다시피 유명한 뭐 린저씨 어른신들, 그러니까 뭐 40대 이상들이 하는 게임 만드는데요. 여기 애니팡2나 한 게임 마커 같은 경우 보시면 이용자의 70%가 50대 이상이세요. 이제는 60대, 70대도 게임하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할 수 있는 산업이 되고 있다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기 때문에 요즘 가장 투자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아크의 2021년 투자 아이디어 리포트를 그냥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시면은 인게임 아이템 매출이 많이 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겪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게임 산업 수익성이 2025년까지 좋아질 거야. 그리고 뭐 메타버스를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이제 인터페이스 관련돼 있는 이제 이런 AR, VR 관련돼 있는 시장도 되게 급증할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볼 때는 향후 몇 년간 게임 인더스트리, 즉 온라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산업과 그다음에 이렇게 인터페이스적인 측면에서 메타버스 인터페이스 같은 이런 AR, VR 시장이 커질 거다라고 해서 이제 투자를 많이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런 거 어떻게 보면 대표 기업 같은 게 엔소프트 같은 회사입니다. 엔소프트도 2019년과 20년을 보내면서 보시는 것처럼 신작 효과로 매출이 많이 늘어났고요. 뭐 아마 2023년까지 계속 이런 스케줄로 늘어날 걸로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면은 많이들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카오,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에서 이제 바이든 이제 미국 대선 앞두고 규제 이야기가 되게 많았었던 부분인데요. 또 최근에 보시면은 여전히 뭐 아마존, 페이스북, 이제 구글 이런 주식들은 상당히 조금 주가가 횡보세지만은 네이버, 카카오는 좀 그 흐름에서 붙어가면서 차별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제 엔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게임주랑 같이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요. 네이버의 지금 수급의 주체는 우리 최근의 시장의 흐름에 다르게 외국인들이 많이 살면 올라가고 조금 덜 살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도 마찬가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극명한 거는 엔소프트의 시각인데요. 여기 보시면 까만 선은 외국인 투자자의 최근 순매수고요. 이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건 기관 투자자의 순매도세인데요. 엔소프트에 대한 시각은 되게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이버, 카카오, NC는 예전과 같이 무슨 한국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사는 주식이 아니라 글로벌 인터넷 게임들하고 비교해서 매력도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가장 트렌드 중에 하나인 뭐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시면 로블록스랑 그다음에 제페토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이야기를 끝내려고 하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로블록스는 가상세계 게임 플랫폼이죠. 그리고 이제 제페토는 가상세계 커뮤니티 플랫폼입니다. 네이버가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되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프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 로블록스의 국내 이용자 연령인데요. 보시면 7세부터 12세, 그러니까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30대 40대가 돼 있는데 이거는 30대 40대가 로블록스를 하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죠. 애기들 아이디 못 만드는 애들 사실상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하고 있고요. 제페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10빵 살 때 그리고 이제 30대 40대인데요.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PC 세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밀레니엄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 인터넷 세대도 있지만은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의 인터넷은 바로 이 메타버스 같은 세계가 그들의 인터넷의 정의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최근에 지표도 보시면 로블록스 관련 되게 다운로드라든지 매출액 월 거의 거래액이 한 1,200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제페토는 사실 그 수준에 못 미치고 있지만은 되게 많은 다운로드가 3월까지 유지되고 있고 매출액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어쨌든 웨이보, 카카오, 뭐 엔소프트 같은 주식들이 되게 뭐 오랫동안 주가가 상승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20년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다 보면은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되게 아직까지 되게 뭐 진입기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역시 관련해서 저희 몇 가지 이야기를 좀 저 나눠 본격적인 보도록 질문하기 전에 하겠습니다. 아까 슬라이드에서 정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네네네. 아까 아마 저 시간 때문에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IT 플러스 엔터테인먼트는 니콜 하면서 바이오라고 써놨는데 그건 무슨 의미실까요? 네네네. 뭐 이렇게 산업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리는데요. 게임 산업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성장 산업이라기보다는 흥행 산업이었다고 말을 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신작에 대해서 흥행 여부, 그러니까 언제 나와서 매출이 대박이냐 쪽박이냐 그런 경기 그게 엔터테인먼트적인 특징인 거잖아요. 하지만 베이스 자체는 IT 인더스트리죠. IT 인더스트리라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기술이 발전되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C에서 예전에 아케이드 게임 시장, 그다음에 콘솔, 그리고 이제 PC, 그리고 이제 모바일을 하면서 시장은 사실 배증을 해서 커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클라우드나 메타버스적인 측면으로 게임 시장이 발전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커질 수 있다고 해서 이제 거기다 바이오를 붙인 이유는 바이오적인 측면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적인 측면이 뭐냐면 바이오도 신약 나오냐 앤드 또 기술의 산업 발전에 바이오 산업의 발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본격적으로 또 질문을 이어서 네네네. 드려보자면요. 네이버, 카카오 이런 곳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신 것 같고 물론 저도 공감합니다만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시장 분위기가 최근에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좀 다시 바뀌어가는 것 같다. 네네.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뭐 말씀드린 것도 맞고요. 근데 이제 조금은 이제 그 산업이나 기업을 보는 약간 이제 투자의 텀을 가지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한 뭐 6개월, 뭐 1년 정도의 이런 인터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뭐 순간 중간에 뭐 시장 분위기가 바뀌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것처럼 뭐 시장 패션이 뭐 언택트라 뭐 이제 뭐 컨택트라든지 뭐 금리 수혜주 이렇게 갈 수 있는 건데 결국 그래도 이제 세상이 바뀌고 되고 그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이 만들어지고 수익이 만들어지면 주가는 가더라가 사실은 뭐 불변의 진리인 것 같기 때문에 뭐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못 가고 물론 못 가는 것도 전혀 아니지만은 이럴 때 오히려 한번 좀 더 공부하시고 뭐 한번 또 뭐 의사결정을 해보시는 것도 참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사실 2019년이 저점 대비 4-5배 올라서 이미 상투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데 저는 이 시각을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사실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컨퍼런스에서 악역을 맡아야 되는데 저도 아끼는 국내 회사이지만 너무 잔기술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수수료 비즈니스라고 우리 흔히 부르는 뭔가 해외 플랫폼 기업들은 좀 큰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이니 뭐니 해서 뭔가 이슈화를 크게 하고 있는데 물론 내부에서는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그동안 추적돼 놓은 자본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기술을 할 만한 엔지니어나 아니면 인프라가 부재한 것인지 아니면 국내 뭐 제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수수료 베이스의 비즈니스가 훨씬 더 단기적으로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인 건지 어떤 판단에서 움직이나요? 정말 이제
큰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사실 한국의 산업의 그거는 뭐 인터넷뿐만 아니라 반도체든 조선이든 사실 우리가 표준을 만들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의 시장 자체가 되게 국내 내수 시장의 자체는 작고요. 기술 자체도 선도하기에는 조금 역량이 솔직히 딸리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항상 저희 넘버 투였잖아요.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지만 일단 방향이 나오면 되게 빠르게 따라가는 게 저희의 목표인데요. 사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이버, 카카오도 좋은 인력들 많이 있고 정말 많은 이제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만은 주도적으로 나설 만한 아직까지 솔직히 역량이 좀 부족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우리가 기초과학이 조금 약한 대신에 반도체 같은 이제 이렇게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건 잘하는 것처럼 아마 지금 네이버, 카카오 같은 회사들도 그런 뭐 마지막 단 상용단에 대해서 좀 더 포커싱을 하고 있는 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약점이라고는 약점이지만 지금 그래서 약간 틈새 시장들, 뭐 웹툰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그리고 약간 조금 그런 미국의 그런 대형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약간 등한시하는 아시아 시장, 일본 시장 이런 데를 좀 집중적으로 공략하려고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국내 선도 인터넷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국내용이 아니냐. 해외 시장에 나간다라고 했을 때 경쟁력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를 하세요? 사실 그게 요즘 제가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를 보는 또 시각이기도 하고요. 엔속도 포함해서 이제 시각인데 지난 20년간 네이버 카카오 NC는 철저하게 뭐 국내에서만 잘하는 기업이 맞았고요. 근데 다행인 거는 한 2019년부터 해서 작년 2020년 그리고 시작해서 좀 해외에서의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단편적으로 가장 예가 몇 가지가 있는 게 네이버의 제트홀딩스의 일대 주주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한 세 번째 정도 전자상거래 기업인 제트홀딩스의 일대 주주가 된 거고요. 또 하나는 피코마라고 이제 카카오의 이제 웹툰 서비스가 일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뭐 최근에도 기사가 많이 났지만은 피코마는 작년 6월 달부터 작년 2분기부터 일본의 모든 모바일 앱 매출액, 그러니까 게임을 포함해서 1등입니다. 1등인데 이번 1분기에도 QOQ로 거의 뭐 몇십 % 늘어나는, 그러니까 피코마가 일본 모바일 인터넷 산업의 신기록을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주 뭐 대부분 부분은 아니겠지만은 일정 부분 산업이나 일정 부분 지역에서 일정 부분 사업에서는 약간 교두보적인 이제 진입에 어쨌든 실마리는 준비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항상 주식이라는 게 뭐 좋다고 한 게 좋으면은 주가가 재미없고 실적도 그 연이 서플라이즈는 아닌 것처럼 하반기 뭐 2분기 갈수록 하반기에서 뭔가 실적이 얹혀지는 부분이 아마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후년까지 좀 많아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교수님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실까요? 당연히 게임 여쭤보고 가야죠. 카카오 게임즈 IPO 했고요. 이제 네. 크래프톤도 이제 IPO를 앞두고 있는데 네. 이상하게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은 공전의 히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PO가 하고 나면 몇 주 지나고 나면 주가가 그냥 쭉쭉 빠져요.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금 뭐 그 IPO라는 이벤트 때문에 뭐 회사의 여러 가지 역량들을 조금 집중해왔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요. 이제 미국도 그런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게임 기업 IPO가 미국 같은 경우에 그렇게 흔한 이벤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중국은 좀 중국도 사실은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닌데요. 결국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좀 IPO 전후로 해서 좀 가장 아껴뒀던 신작 같은 거를 이제 출시를 하고 그리고 실적 자체가 되게 올라가는 구간에 아마 IPO 시점을 선택하셔서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근데 결국은 그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옥석은 가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 어떤 기업들은 다 IPO 한 다음에 주가가 한번 올랐다가 좀 빠지는 어차피 준비했던 게 스토리가 끝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잘 되는 기업들이 이제 제대로 된 기업인데 사실은 그건 많지는 않지만 이제 그때 또 한번 좋은 투자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뭐 한번 참여 그런 점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제조 최강국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제 한국하고 미국 정도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나라다 할 정도로 K-팝, 뭐 웹툰 등 다양한 컨텐츠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기술이 잘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또 다른 형태의 전 콘솔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사실 게임에서 큰 축이 해외에서는 콘솔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좀처럼 여기에 대한 이합 집산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때까지는 사실 콘솔이 우리 한국의 게임이 PC 게임이 강자잖아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인터페이스라든지 그래픽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안 됐는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차세대 콘솔 게임기가 작년도 이제 연말에 나온 다음에 없어서 못 사고 있죠.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그런 이번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게임 기업들이 충분히 들어가서 할 수 있을 수익 모델이라든지 인터페이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인터넷 쪽인 접근도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게임은 이제 IT 플러스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2022년 정도가 한국 게임 기업의 콘솔에 어떻게 보면 승부수를 띄우는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아마 그런 여러 가지를 알릴 수 있는 이벤트들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듣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인터넷 게임 부문 베스트 애널리스트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창권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순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역시 베스트 애널리스트라는 타이틀은 아무에게나 주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요. 예, 정말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우리가 또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알죠. 저희가 매일 밤 9시에 저희 베스트 애널리스트 분들 못지않은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항상 많은 다양한 콘텐츠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월요일, 화요일, 우리 이승희 아나운서님은 저는 수요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매일매일 가니까요. 그때 이분들도 또 모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나와주실 거죠? 네. 미리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려봤고요. 여러분 인포맥스 라이브에서도 또 다양한 내용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또 잊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연합 인포맥스 주최 2021년 연합 인포맥스 금융대상 수상자 특집 베스트 애널리스트 금융시장 전망 컨퍼런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베스트 애널리스트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네, 오늘 밤 9시에 또 만나요.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